지금부터 결승전 토론을 시작합니다. 붕붕팀이 비판 입장, 빅스비팀이 옹호 입장에서 토론이 진행됩니다. 토론은 공지된 바처럼 숙명 독서 토론 방식에 따라 진행합니다. 두 팀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팀 갑 제1 논제 제시해주세요. 비판팀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소설 1984의 작가 조지 오웰은 윈스턴이 결국 빅브라더에 동화되는 결말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를 비판하고자 하였습니다. 현대의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빅브라더의 단점과 닮아 있습니다. 때문에 작가가 빅데이터를 보았다면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이용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빅브라더와 유사한 단점만을 바라본 단편적인 판단 아닐까요? 저희가 제시한 논제는 현대의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빅데이터가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이며 작가의 입장 비판에서 위논제에 반대합니다. 우선 현실의 대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4에는 캄캄할 때만 빼놓고는 동작 하나하나까지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했다. 이제 본능처럼 습관적으로 그렇게들 살아갔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1984의 대중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작가가 대중의 문제의식이 뒤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해 대중들의 무지함을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대중은 책과는 다릅니다. 현실 속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대중들은 이를 문제 삼고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올해에도 LG U+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문제가 제기되어 대표이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중들은 충분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로부터 조종당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한 권력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힘이 있습니다. 1984에서 윈스턴은 정부의 권력에 반대하였지만 결국 고문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기하고 빅브라더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작가가 대중을 지나치게 이기적인 존재로 일반화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4.19 혁명부터 2020년 이란의 독재 정권 타도 시위까지 세계에서 일어났던 많은 시위와 혁명들을 보았을 때 대중들이 불합리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힘을 모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위와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져도 끝까지 대항하였고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빅데이터로 부적절한 권력이 도출된다면 여태 그래왔듯 이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로 향하는 큰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제1차 산업혁명 시대 때 기계 타도를 외친 러다이트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기계를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음에도 현재 사람들은 기계의 장점을 편리하게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큰 시대의 흐름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오늘날 디지털 시대 속에서 그 흐름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흐름을 거부하려 하기보다는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컨대 2018년 우주 사례집 14건에 보면 농촌 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등 다양한 장점들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를 적절히 규제하여 장점을 살리고 우리의 삶에 동화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빅데이터와 발언 개인의 시간이 정보를 종료되었습니다. 네, 2분간, 감사합니다. 네, 2분간 수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시작해주세요.
수기 시간 마치겠습니다. 옹호팀 을 교차 조사 진행해 주세요. 네, 먼저 비판팀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교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도화된 기술 발전 속에서 윤리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빅데이터 발달로 인해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 피해 사례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를 인지할 충분한 문제의식이 있고 규제를 통해 네. 이를 규제할 수 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규제에 집중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 현재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유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비판팀의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해결책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피해자들과 이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는 이러한 기간이 예측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딱히 기간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네, 일정한 알겠습니다. 시간을 추후 이러한 예측 기간이 없다라는 점 명시를 하면서 비판팀이 지적하는 견제와 균형 아래서, 자유로운 견제와 균형 아래서 도대체 어떻게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지 그 구상을 추후 자유 토론에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이 해결 가능하다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해결 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행 법안이 사후 처리와 사전 예방 측면에서 모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충분하지는 않지만 충분하게끔 이뤄나갈 수 있다 봅니다. 네, 이는 앞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측 기간 등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구상, 그리고 대책, 해결 방안이 불명확한 기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방역, 코로나 대응은 전 세계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코로나 블루, 거대 비대화된 빅브라더 내에서 통제 시스템을 경험한 것, 이에 대한 개인의 피해는 어떠한 식으로 보상될지, 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교차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선이 긍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러한 경우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봅니다. 그러한 교차 상황이, 조사 끝났습니다. 네. 지금부터 12분간 제1논제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은 총 발언 시간 6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옹호팀 갑부터 발언해 주세요. 네, 옹호팀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비판 측 토론자께서는 소설 속 오세아니아의 국민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걸 알아도 순응하며 살아갔지만 현실에서는 대중들이 문제를 삼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대중들이 문제 삼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기도 하죠. 하지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자께서는 많은 사이트에 분명 회원가입을 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개인정보를 기업 혹은 국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얼만큼, 어디에서 활용이 되는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비판팀 갑 대답해 주세요. 저희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에게 개인정보가 전달이 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기사가 많이 된다면 이러한 기업들에게 경고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이를 사용한다면 기사화가 되고 소비자들에게 반발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에게 이러한 짓을 하지 않음을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장치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옹호팀 갑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장을 날리듯 일종의 경고의 의미 당연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게 여론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 곧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LG U+의 사례의 경우에도 LG U+가 공식 사과를 하고 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착수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 기업이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과 자체는 실체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논제를 제시해 주시면서 작가가 대중을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치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세계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시위와 혁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의 침해 그리고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이는 이것에 항거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판팀 을 발언해 주세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차례대로 앞선 교차 질문 때 있었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릴까 하는데요. 옹호팀 측에서 자유로운 견제와 보호에 대해 제대로 된 시기가 잡혀있지 않고 그 규제 방향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반론하시며 답을 할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사실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제대로 필요한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 측은 이 규제라는 것이 다른 법적 전문가와 또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이지 정확히 어떤 규제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이 시점에서 더 빅데이터가 사람들에게 악용되기 전에 이 규제를 시작하는 것이 저희 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LG U+ 사례에 대해서 기업의 문제의식이 있다는 LG U+의 사례가 기업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과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사과가 실질적인 보상 아니라는 거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기사화되면서 다른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빅데이터가 모은 이러한 정보들이 악용되지는 않을지 기업 또한 다시 회고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옹호팀 을 답변해 주세요. 네, 먼저 비판팀의 반박을 정리하자면 정확히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규제를 시작하는 것, 전문가의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규제의 방식,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의 정보는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로 얻는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비판팀 을 답변해 주세요. 네, 우선적으로 사실만 따르자면 정보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또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들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제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였다는 말씀은 다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러한 규제는 저희가 이 토론장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애초에 이 규제가 시작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가 충분히 빅브라더화 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규제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옹호팀은 빅데이터를 현대 사회에서 활용하는데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옹호팀 갑 발언해 주세요. 우선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다시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적절한 규제가 없을 시 이러한 고도로 발전이 된 현재의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가 없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비판 측에서는 그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저희의 그 입장을 더 강화하셨다고 저는 방금 그렇게 여겨졌는데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 세 번째 논제에서 비판 측은 거부할 수 없는 빅데이터라는 이 큰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장점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그늘을 드리워서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팀 갑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빅데이터의 일괄적인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빅데이터의 규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빅데이터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규제를 함으로써 빅데이터의 장점을 살리고 우리 사회에 이롭게 사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옹호팀 갑 답변해 주세요. 네,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점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어떤 단점, 그 이면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소설의 일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5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극히 미묘하다.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자신이 방금 행한 최면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격이다. 그래서 이중사고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조차 이중사고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것은 곧 빅데이터의 교묘하게 활용이 되어서 악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희 옹호 측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판 측은 이런 빅데이터의 긍정성을 유지하기에 앞서 빅데이터가 가지고 올 이런 어떤 미묘하게 일으킬 그런 착취 체계 혹은 악용의 가능성은 부정하시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판팀 을 발언해 주세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입론에서 차근히 설명드렸듯이 저희 또한 빅데이터가 단점, 장점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현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층에서 단점 때문에 이를 온전히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이지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게 저희의 논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호팀 을 발언해 주세요. 네, 비판팀은 계속해서 주장의 착오가 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규제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라는 거대한 틀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어떻게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인지 구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길 여러 번 부탁드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후 저희의 교차 질의나 자유토론에서 언급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어떠한 의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재정의함으로써 차별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란 미국 카네기 평화재단에 의한 과도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시간 정보를 이용한 도시 관리 프로그램 구축, 예를 들면 중국이나 한국의 K-방역 시스템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 길거리 옹호팀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비판팀 갑 발언해 주세요. 네, 우선적으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자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본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OECD에서 개인정보법이 진행되고 독일에서 영반정보보호법이라는 기본법 안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러한 법적인 틀에서 개인정보를 현재 보호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라는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법적 제도라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유를 이뤄내는 동시에 빅데이터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적절한 규제에 도달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던 결정적으로 빅데이터를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만일 저희 사회 속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큰 장점으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비판팀 을 발언해 주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옹호팀에서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양면성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또 자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막을 수 있는 빅데이터의 악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하자는 것이지 자유와 규제가 함께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비판팀 자유토론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제1 논제 토론이 끝났습니다. 제2 논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옹호팀 갑 제2 논제 제시해 주세요. 네, 옹호팀 논제 제시하겠습니다. 1984는 정보화 시대의 정부 권력과 감시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그 핵심은 통제의 주체가 극소수의 최고 권력인 데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권력의 통제 시스템이 편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을 계속적으로 침범한다면 지도부와 리더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영구히 자유를 되찾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옹호 측은 인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억압하는 빅데이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조지 오웰의 주장을 다음의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옹호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설 속에서 윈스턴은 감정이라는 신비로운 개인의 영역만큼은 국가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신, 기술 발전으로 개인의 정보 수집과 활용이 심화됨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국민은 점점 투명해지는 반면 국가의 정보 처리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실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서울에 사는 변호사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무차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경찰은 용산 대통령 방위부대의 실탄 분실 사건을 조사하면서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탄을 검색한 불특정 다수의 검색 기록과 개인정보가 확보됐습니다. 이는 국가의 불투명성이 텔레스크린에 비유될 만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는 조지 오웰의 우려가 현실화됐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신호로 상징이 되는 권력의 언어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적인 사고를 억제하는 1984의 사회는 개인의 편향과 양극화의 심화를 유발하는 현대 미디어 환경을 보여주고 있기에 조지 오웰의 경고는 현대에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옵니다. 오세아니아는 기존의 언어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축소시킴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생각을 통제합니다. 현대 정보화 시대의 개인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함으로써 인식을 확장, 전환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규범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인간이 정서적 지배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고려한다면 편향된 정보의 범람은 사실상 자신의 입장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에 근거한 판단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오웰의 메시지는 현대사회에서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안전보장을 표방하는 정부의 감시가 권력 남용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을 제시하는 저자의 의견이 더욱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소설 속에서 사회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계속되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이중사고 교육과 결합되어서 독재 권력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곧 체제의 전복 가능성을 거세시켰습니다. 일당 독재 체제 하에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은 편리함과 안전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억압을 초래함을 보여주는데요. 즉, 편리함과 안전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로 인해서 단일한 권력의 강화를 방관한다면 개인의 민주성과 개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사적 영역에 침범하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공모팀 억제하는 발언 미디어 시간이 환경, 종료되었습니다. 2분간 마치겠습니다. 수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기 시작해 주세요.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비판팀을 교차 조사해 주세요. 네, 비판팀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옹호팀의 논제를 작가 입장과 빅데이터 활용에 연결되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빅데이터가 인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억압한다라는 측면에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984라는 소설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그 현대 사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전반적인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의 위험성이 1984에 나와 있듯 이것을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고 하면 1984의 빅브라더와 현대 사회의 빅데이터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유사하다고 저희는 여기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혹시 그 유사하다는 측면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비판 측에서 말씀하시기에 보시기에 완전히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저희도 일견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동등한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1984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저희의 주안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장에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가가 빅데이터 등 정보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곧 빅데이터의 단점과 연결 지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주장이 국가와 국민 간의 정보 교류에 대해서 이가 불균형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곧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국가의
국가의 단점에 대해 말씀한 것이므로 빅데이터의 단점이라고도 말씀하셨다고 봤는데 이게 맞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의 단점과 장점이 둘 다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 상태일 텐데 이 단점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서 빅데이터를 사회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비판 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인 장치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비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와 법적인 장치, 법적인 제도 보완 혹은 시민들의 인식은 훨씬 매우 다른 속도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교차조사 시간 지나치게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2분간 제2 논제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은 총 발언 시간 6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옹호팀 갑부터 발언해 주세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판팀 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비판팀, 비판팀 갑. 네, 비판팀 갑 발언해 주세요. 마이크 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옹호팀 입론 우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옹호팀께서는 신어를 말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언어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출하셨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1984의 책을 보면 신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시, 예술, 음악 등 이러한 예술적인 요소들을 모두 통제하면서 언어의 다양성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SNS가 발달한 시기고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예술적인 면들을 더 즐길 수 있는 범위들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표현하고 배울 수 있는 언어의 범위가 더 확장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신어의 논리는 현대 사회와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옹호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옹호팀 을 발언해 주세요. 네, 소설 속 환경을 현대 사회의 변화와 맞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기반을 했을 때 정보가 범람하는 매우 다원화된 권력 사회 속에서도 저희는 이 통제된 정보 하에서 개인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취향, 생각, 사고에 맞는 내 생각이 마치 들킨 듯한 정보만을 제공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정보를 마치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자유가 있다라는 근대적인 환상 안에 갇혀져 있다라고 봅니다. 이 근대적인 환상 속에서 개인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편향된 정보만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면서 결국에 한 가지 입장만을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비판적인 사고가 억제되는 이러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같은 매우 정부, 기관, 그리고 시민 중심의 견제와 균형으로 구속력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추가적으로 답변을 마무리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판 측이 말하는 자유를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중국의 신원 정보 체계에는 찬성하시는지, 한국의 K방역에서 실시하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 신원을 조회하고 이동 경로를 조회하는 그 정도의 개인정보 침해는 자유는 허용하시는 건지. 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비판팀 을 발언해 주세요. 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영장 없이 개인정보 침해하는 것은 비판과 옹호가 나눌 부분이 아닌 애초에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만약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 측에서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까 빅데이터에게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또 이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법적 혹은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을 측에서 개인의 리터러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빅데이터 사용이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옹호팀 가압 발언해 주세요. 우선 토론자께서 지나치게 단순화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논제 아래에서 빅데이터의 단점이 있냐, 장점이 있냐, 그러니까 오직 단점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장점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건 양쪽이 다 인정하는 바이나 어느 측면이 더 부각이 되고 그리고 예컨대 저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984라는 소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 빅데이터가 가진 단점이 장점을 앞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는 주장이지, 단순히 단점만 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비판팀 을 발언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인지하겠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저희 비판과 옹호팀 측 간에 있는 의견 차이는 저희는 장점이 더 크다고 본 것이고 옹호팀은 단점이 더 크다고 보신 것 같은데 현대 사회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시의적으로 볼 때 이러한 빅데이터의 단점들을 마냥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단점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옹호팀 을 발언해 주세요. 이미 빅데이터가 가진 장단점의 논의는 충분히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논의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이 다음의 논의가 답변과도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비판팀에서는 입론 첫 번째 주장에서 소설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실에서도 대중들이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 침해, 노출은 순응하며 참으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규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간극에 대한 정확한 경계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 미얀마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많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교육,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은 물론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명한 기자, 시민 견제와 균형의 명시적인 구조 아래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발언,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시적이고 규범적이고 권력자의 관점에서 발언하는 그저 서술적인 자기 방어 수단일 뿐입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3,000명의 사망자 그리고 500명의 사상자, 500명의 상해자, 중국에서는 AI 감시 카메라로 인해서 상해라는 한 도시에만 2억 개의 카메라로 개인의 내밀한 공간까지 사적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희생하면서 비판팀의 규제는 허용되는 것인지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쌓아서 규제는 나중에 논의되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권위주의 국가들의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대중들이 참으며 살아간다라고 또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지만 구속력으로 인해서 이들의 저항이 소시민적인 저항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전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판팀 가압 발언해 주세요. 네, 우선 옹호 측께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측에서 대중들이 개인정보의 노출이 일어나도 순응하고 이를 참아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주장한 바가 없고요. 저희의 근거에는 대중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이를 문제 삼고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적 영역이 지나치게 침범되고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면은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LG U+의 경우에는 이처럼 개인의 희생까지 가지 않을 정도의 미약한 개인정보 유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거리로 나고 공식적인 사과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희생과 같은 넓은 범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만일 일어난다면 이보다 더 큰 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사람들이 이에 따라서 반발을 하고 들고 일어날 것임을 저희는 예측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옹호 측께서는 실탄 조사를 하는 과정, 개인정보 침해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압수조사를 하면서 빅데이터가 악용될 수 있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이셨는데, 저희는 이게 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압수조사를 실시했다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빅데이터가 있어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압수조사를 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더라도 침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관성을 듣고 싶습니다. 옹호팀을 발언해 주세요. 네, 이에 관해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된 데이터 3법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는 이걸 표면적인 목적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기관 그리고 민간에까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만 있으면 어떻게든 그 수집을 할 수 있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로 제공이 되나 이것을 마음껏 결합함으로써 결국에는 많은 정보의 수집으로 인해서 그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결국 식별 가능한 개인을 낳는다는 그 부작용까지 감내하는 법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빅데이터, 빅브라더가 우려해야 하는 부작용이며, 현재 사회에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이 범용성과 활용성을 간과하고 기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이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 명시드리고 싶습니다. 옹호팀 가압 발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앞서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논제에서 말씀드렸던 이 변호사 A씨 사례의 경우에는 대통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을 했고,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을 했다 함은 결국 빅데이터를 옹호팀 활용해서 조사를 했다는 자유토론 뜻입니다.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토론의 나머지 시간은 비판팀에게 주어집니다. 비판팀 가압 발언해 주세요. 마이크가 꺼져. 우선 이러한 포털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씀하신 점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저희는 충분히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알므로써 범죄 예방과 같은 곳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범죄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것들은 범죄에 대한 개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판팀을 발언해 주세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변호사에 관련된 변호사가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더니 개인정보 침해를 통해서 압수수색이 됐다. 이러한 예는 사실상 그 예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이미 사람들이 국가가 충분히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측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주장과 같이 사람들이 집단의식을 가지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을 제기하고 국가의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또한 충분히 규탄받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비판팀 가압 발언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한마디로만 정리를 하자면 옹호팀 측에서는 자율성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한번 침해가 되면 이에 대해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 사람들은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있고 이러한 문제의식, 이러한 비판,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사례가 극단적으로 일어나면 문제 제기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들고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큰 문제를 도래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시사드리면서 옹호 측, 비판 측 반박 마치겠습니다. 네, 이 논제 토론이 끝났습니다. 1분간 수기 시간 가지겠습니다. 수기 시작해주세요. 수기 시간 끝났습니다. 비판팀 을 최종 발언해주세요. 네, 비판팀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측에서 제시했던 논제 1에 대해서 저희는 현실의 사람들이 문제의식과 집단적인 힘을 지녔기 때문에 책에서 묘사된 현실과는 다른 점과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었고 이에 대한 뒷받침 자료도 몇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옹호팀 측과 이야기했던 면을 보았을 때 옹호팀 측도 충분히 빅데이터의 양면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저희 측과는 다르게 단점을 좀 더 중시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저희는 옹호팀이 단점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였으나 정확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는 OECD 국가 등의 사례를 제시하여 정확한 규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논제에 대해서는 옹호팀 측에서 신어를 언급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이에 대한 연관성은 찾기 어려웠으며 자유 토론 시간에서도 저희 측 팀이 이에 대해서 여러 번 반론을 제기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저희는 빅데이터라는 자동차의 운전자입니다. 운전자가 어디로 핸들을 조정하는지에 따라 자동차는 빅브라더의 디스토피아 사회로도 갈 수 있고 발전된 디지털 사회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놓인 저희는 빅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이의 양면성을 인정하고 또 이의 장점을 더 부각하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단점을 규제해 사회에 이롭게 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옹호팀 을 최종 발언해주세요. 네, 옹호팀을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발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비판 측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에 세워진 규제, 그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구속력 있는 규제에 비해서 사회적인 비용, 즉 희생보다 우월한 장점은 전혀 설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비교를 통한 설시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것이 설득력을 강화시킨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옹호 측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기준과 그 규제가 어떤 식으로 구속력 있게 이루어져야 할지 다양한 기관 언급을 통해서 기관과 통계자료 언급을 통해서 적시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기준은 카네기 평화재단 보고서에 의해서 통시 감시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로 과도한 기준으로 설시를 하였고 그것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야 한다. 따라서 K-방역 또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견제와 균형의 절차를 잘 작동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견제와 균형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자유위에 세워졌을 경우에 미얀마,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체주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K 방역 사례도 그와 같습니다. 영장 발부는 빅데이터, 빅브라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3법으로 대변되는 데이터 정보보호법과 그리고 메르스 이후에 영장 발부 없이도 신원 정보가 가능하게 한 것, 이거 모두 데이터 기술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안전 보장, 사회의 안전 질서 유지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기술 발전을 용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사후적인 해결 방안은 이러한 정치적인 권력 남용에 의해서 최종 희생자가 발언은 여기까지만 다음에야 듣도록 사후적인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토론, 저는 이런 네, 저희 최종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토론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가자들은 토론자 대기실로 돌아가 결과 발표를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승전, 준결승전부터 이렇게 봤고요. 또 여러 교수님들 긴 시간 동안 토요일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참여하셔서 아주 심사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토론회에 참여해서 준비하고 또 오늘 이렇게 참여해서 아주 멋진 토론을 해주신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수고했고 잘했고 대단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승전 그 심사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또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사위원실에서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5명이 그 심사를 했습니다. 각각의 심사위원 교수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했는데요. 이 옹호팀으로서 참여한 빅스비 팀이죠, 맞죠? 이 학생들이 이 토론에서 제시하고 또 반박하고 주장한 그런 내용들은 역시 이제 독서 토론의 어떤 그 대회의 취지에 맞게 텍스트를 잘 이해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충분히 발휘를 해서 토론의 어떤 그 과정과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984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흔히 얘기하듯이 멀지 않은 그런 그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디스토피아는 정확하게 오지 않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굉장히 다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해서 현실에 적용해서 논거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를 해서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를 해줘서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비판적인 어떤 그 시각에서 참여를 해준 붕붕팀이었죠. 2명의 학생이 또 역시 열심히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을 논거를 통해서 제시하고 방어하고 펼치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내용이 또 옹호의 내용이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서 토론의 어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책의 내용을, 텍스트의 내용을 잘 읽고 그것을 토론의 장에서 겸손하지만 경청하는 태도로 듣고 자신의 주장을 잘 펼쳐나감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그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옹호팀인 빅스비나 비판팀인 붕붕은 사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그 다승자로 이렇게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승자를 가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승자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승자가 아니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훌륭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를 미리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이 아주 팽팽하게 그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판팀이 붕붕이
결승에서 우승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빅스비 팀의 그 텍스트 이해도 그리고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도 훌륭했습니다만 긍정 비판 팀인 붕붕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자연스럽고 또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이번 결승에서 승자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